주목할 만한 단비 뉴스 기사, 단비 같은 기사를 소개하는 이 기사 단비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단비 뉴스의 해외 취재 기사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7월 프랑스의 그르노블이라는 도시에 방문해 기후 환경 정책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해외 취재 이야기 들려주실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간단히 기사 소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기사 2022 유럽 녹색 수도로 선정된 프랑스의 그르노블을 방문해 쓴 기사입니다. 프랑스 그르노블시의 기후 환경 정책을 다루는 기사를 썼는데 그르노블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계기로 찾게 됐나요? 일단 저희 취재가 제천시와 세명대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간 취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시와 세명대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 기자이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제천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유럽에 환경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시가 많다 보니까 그쪽을 가봐야겠다. 친환경에 굉장히 진심인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르노블은 프랑스에 있는 되게 작은 중소도시쯤입니다. 이게 재밌게도 제천시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분지라는 게 지형적으로도 제천과 비슷하고, 그다음 거기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멘트 산업이 되게 발전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나가다가 시멘트 산업이 죽으면서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제천이랑 비슷한 거죠. 일단은 그르노블은 프랑스에 있는 도시고 제천은 한국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쓸 때는 정말 제천에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세명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취재하려고 했습니다. 네. 제천이라는 도시 이외에 이런 세명대, 대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고 방문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녹색 수도 그르노블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2022년 녹색 수도 그르노블은 어떤 기후 환경 정책을 펴고 있었나요? 일단 저희가 직접 가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전거였는데요. 한국의 다른 도시랑은 다르게 자전거가 정말 많은 도시였어요. 주부들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엄청 어린 아기들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출퇴근할 때도 자전거를 타고, 심지어 등하교할 때도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엄청 잘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일단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데 그 도시 번화가의 가장 중앙 도로의 제일 중앙에는 트램 노선이 쭉 깔려 있습니다. 트램 노선이 있고 그 양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자동차 도로는 그 제일 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일 밀린다는 거죠. 시민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게 일부러 조금 껄끄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로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 다음 속도 제한이, 도시의 어떤 지역에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나 트램 아니면 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사용하게끔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없으면, 특히 지방 소도시일수록 자동차 없으면 다니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소도심에도 자동차 없이도 얼마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다. 이게 그르노블의 가장 인상 깊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좀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시에서 자전거를 쉽게 빌릴 수 있게 그런 정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살펴보면 사실 그냥 일반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건데, 그르노블에서는 뭐 화물 자전거도 있고, 그르노블도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같은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유아차가 달린 그런 자전거라든지 되게 다양한 자전거를 빌릴 수 있게 해놨었고, 트램 같은 경우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르노블이 그렇게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닌데도 트램 노선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자전거나 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눈에 띄는 점은 녹지 정책이었었는데, 이제 제천시도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제 그르노블도 마찬가지로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르노블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랑 좀 다른 점이 도심 안에도 녹지나 공원이 좀 많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무나 가로수도 많이 정말 심어져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오다 가다가도 정말 공원에 가서 그런 숲이나 나무를 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르노블에서
주거를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르노블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프랑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주택을 허물지 않더라고요. 이제 주택을 이제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개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시 공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여도 좀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 좀 인상 깊었었습니다. 네, 정말 친환경적인 기후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기후 정책들이 제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르노블 같은 경우에는 크로노벨로라는 자전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를 시 외곽까지 그런 확장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제천시의 경우를 보면 자전거 도로가 공양이나 뭐 다른 청풍면이나 이런 쪽으로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그 외까지 자전거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점이 차이가 있었고, 이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제천시에서도 하고 있긴 한데, 제천시의 경우에는 집수리 봉사 정도에 좀 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이점을 느낀 부분은 그르노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택을 개조를 할 때 단열의 개념이나 친환경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천의 경우에는 그냥 집을 고쳐준다, 미장을 한다 이 정도 개념에서 좀 그친 상황이었었고요. 녹지 같은 경우에도 제천시에도 똑같이 산이 많이 있는데 도심에는 나무가 없고 공원도 있긴 하지만 많이 있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르노블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 계획이라고 해서 나무가 이제 도시를 얼마나 덮는지를 캐노피라고 하는데 그 정도를 점점 늘려가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잘 없고요. 네, 그렇게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취재하셨고, 그르노블에 있는 환경에너지 공과대학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학교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저희가 그르노블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 또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학교, 이제 정식 명칭, 그 프랑스에서 부르는 이름은 EMP 앙세큐브라고 합니다. 그 학교는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교육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뭐 기후 세미나나 이런 거를 들어야 하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실습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러닝 바이 두잉 혹은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렇게도 부르는 건데, 학생들이 직접 팀을 만들어서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이나 연구를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연구 과정에서 만든 프로토타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습 뭐 장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후에 되게 진심이고 또 기후 관련 실습들을 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그 학교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방학이어서 학생들이 직접 뭐 실습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거는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학생들 한 4-5명 정도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되게 그 20대 초반의 학생들인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명확하고 기후의 이슈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되게 기후 교육에 진심인 그런 곳이었네요. 그럼 기후위기 관련 수업이랑 뭐 친환경 기업 인턴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기후교육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하고 밀도가 높습니다. 아까 프로토타입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남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자전거가 그냥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무슨 자전거인가 봤더니 그냥 일반 자전거인데 거기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뭐 비교적 싼 가격에 모터를 붙여서 전기 자전거로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연구도 있었던 거고, 저희가 그 취재를 떠나기 전에 뭐 운이 좋게도 열심히 찾았는데 그 앙세큐브라는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냐, 어떤 걸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기업에 직접 의뢰를 받아서 그 사옥에 어떻게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후교육을 열심히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거기서 한 교수 인터뷰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후교육을 열심히 하시죠?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재밌었는데, 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그 20대
그 젊은 10대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분명히 참고할 만한 점이 있겠죠. 네, 이렇게 그르노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혹시 이제 취재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취재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뭐 취재에 대한 소감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느낀 바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그르노블 시청의 한 공무원, 그 기후 관련 정책을 하는 공무원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후 정책에 진심이냐? 이거 하면은 그 뭐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하면 소위 말해서 표 떨어지지 않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의 답변이 약간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시민들이 원한다.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준 이유는 이런 기후 정책을 하라고 뽑아준 거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의 마인드, 그 다음에 시민들의 마인드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앙세큐브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교육의 차이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민이나 정치사회 문화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저희가 앞으로 기후위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기후 환경 정책이 지역 소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환경이나 기후를 어쨌든 좋게 개선하는 것이 결국에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르노블도 그렇지만 대기 오염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기후 환경 정책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당연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시도 이미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시는 올해 초에 탄소중립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담론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멸이 심각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할까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어차피 정해진 미래라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다른 기업들이나 사람들을 더 유치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 소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22 유럽 녹색 수도 프랑스의 그르노블 기후환경 정책을 한국의 정책과 비교한 기사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중소도시도 기후환경 정책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을 지자체와 기업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도 탄소 중립을 빠르게 앞당겨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비뉴스는 이렇게 해외에서도 취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담비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담비 같은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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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